안녕하십니까. 정치플러스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또 한 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저는 이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위험한 정치인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우리 사회가 외면해선 안 될 중대한 질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판결이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지, 그리고 그가 만약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 헌정 질서가 어떤 파국을 맞을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직설적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본질은 결국 거짓말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함께 골프 친 사진은 조작이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들. 이것이 과연 정치적 수사나 의견 표명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1심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철퇴를 내렸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즉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우산 아래 숨겨주려 했습니다.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시도였죠. 후보자의 말 한마디가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거짓을 용인하는 순간 선거의 공정성은 무너집니다. 이재명은 바로 그 위험한 도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이 그 위험한 줄타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파기환송 결정의 핵심 논리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그 말을 듣는 보통의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사진 조작이라는 말이 유권자에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것은 행위에 대한 명백한 사실 주장이 됩니다. 실제 골프를 쳤으니 허위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이 유권자에게 정부 부처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역시 검증 대상이 되는 사실 주장입니다. 국토부가 부인했으니 허위입니다. 너무나 명료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후보자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진실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미명하에 사실을 왜곡하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일부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운운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본질을 외면한 아니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거짓말로 얻은 권력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유죄라는 방향을 설정한 이상 환송심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남은 것은 형량뿐입니다. 과연 100만 원이라는 마지노선을 넘을 것인가? 1심 형량과 대법원의 단호한 태도를 볼 때 저는 이재명이 당선 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설령 100만 원 미만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 해도 그것은 법의 정의를 희생시킨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최종 확정까지는 2026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죄 판결이라는 시한폭탄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폭탄은 야권에게는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고 이재명 지지층에게는 불안감과 동요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찍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오늘 칼럼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두 가지 끔찍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강행되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사회는 극도의 혼란과 분열에 휩싸일 것입니다. 다시 치러지는 대선은 그 정당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5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뒤 유죄가 확정된다면 우리는 당선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5년간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한 모순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법치주의는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역사에 무자격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악몽입니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대통령직 수행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심지어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저는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정치는 때로 타협이 필요하지만 법과 원칙 그리고 국가의 안정이라는 가치까지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 야망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 유권자들에게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건강성과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위험한 선택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현안을 분석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